안녕하세요. 한국항공소년단 교육홍보팀장 한상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항공이론과 실습, 항공기 제작 마이스터, 창작비행기 시간입니다. 창작비행기 하면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행기를 구상해서 그 다음에 설계해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잘 비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비행을 할 수 있는 창작 비행기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창작 비행기 수업의 목적은 이제까지 배운 항공이론을 적용해서 비행 가능한 항공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날개 또한 다양한 날개 형태를 가지는데 날개에 따라서 비행 특성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또 필요한 수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 성능 향상을 위해서 비행기를 가볍게 한다든지 아니면 날개를 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의 크기, 비행기의 재질에 따라서도 무게중심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나만의 창작 비행기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은 항공소년단이 주최 주관하는 코리아컵 항공 우주과학경진대회 사진입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창작 비행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도 이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는 꼭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창작 비행기 수업 전에 실제 비행기 제작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쓸 것인지 어떤 기능을 갖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태우고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여객기를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전투기를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계 과정입니다. 실제 항공기를 만들려면 도면이 필요한데 이 도면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형상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외부 형상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항공기의 겉의 모습을 만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항공기로 만들지, 그 다음 수직꼬리 날개가 한 개짜리인지 두 개짜리인지, 날개의 길이는 몇 미터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상세 설계 과정입니다. 내부에 탑재될 엔진은 어떤 거를 쓸지, 전자 장비는 어떤 거를 쓸지, 착륙 장치는 몇 톤까지 견딜 수 있는 착륙 장치로 할지, 그다음 배선, 배관, 구성품도 다양하게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지 이 과정을 통해서 항공기의 무게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 중심까지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실제 조립 과정입니다. 실제 항공기를 조립하는 과정으로 오른쪽 사진 보면 KF-21 시제기 제작 이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륙장치, 엔진까지 다 포함시키고 비행기의 색상까지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상 통합 시험입니다. 실제 조립한 시제기를 가지고 전원을 넣어서 엔진은 작동을 잘하고 있는지, 통신 장비는 잘 작동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구성품들이 꼼꼼하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은 시험 비행입니다. 지상 통합 시험을 통해서 안전하다고 결정이 되면은 실제 비행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가장 위험한 단계이기도 한데 이게 완료가 되면 비행기가 완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행기는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동안 보고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공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제작을 하게 됩니다. 미래 비행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 수소 연료 비행기. 그래서 수소 연료를 사용을 해서 친환경적인 비행기를 제작을 하려고 에어버스에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사 극초음속 항공기. 어, 아직까지는 마하로 비행할 수 있는 여객기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마하로 비행할 수 있는 여객기라든지 그 다음에 전투기들 중에서도 극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나사에서 만든 비행기 같은 경우는 마하 9.6, 소리의 속도보다 9.6배 빠른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용 초음속기. 초음속기도 개인용으로 아직까지는 경제성이라든지 실용성을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없는 편인데 앞으로는 보다 빨리 전 세계적으로 갈 수 있고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귀빈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용 초음속기도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 절감 기체. 일반적인 기체 모양과는 좀 다른데 비행 성능을 최대한 살려서 그 다음에 연료도 적게 사용을 하면서 비행 성능을 좋게 만들어 놓은 비행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연료 절감을 하면서 먼 거리까지 비행할 수 있는 비행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항공기. 원자력 항공기는 지금 현재 그 원자력 항공모함이라든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몇십 년 동안 연료 교체 없이 운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항공기가 개발이 된다면은 몇십 년 동안 연료 보충 없이 지속적인 비행을 가능하고 특히 뭐 공해 물질 배출이라든지 그런 것 없이 청정 에너지로 계속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태양광 항공기.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태양광 충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실용적인 거는 없지만은 현재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 동안 뭐 상공에 떠 있는다든지 그런 태양광 항공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항공기들이 개발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공기 개발자가 되는 꿈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형 비행기 말고도 앞으로 각광받을 분야가 모듈형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트랜스포머, 변신하는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객기 용도나 화물기 용도를 목적에 맞게끔 뭐 레고처럼 섹션을 교체해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항공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겁니다. 비행 목적이나 환경에 따라 동체 구조물을 변경, 예를 들어서 여객기로 사용하다 화물기 수요가 늘어나면 화물기로 변신을 하는 겁니다. 또 필요에 따라 날개를 변경해서 뭐 보조익을 추가로 달아서 비행 성능을 더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걸 떼서 다른 비행 용도로 쓴다든지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4개인 엔진을 뭐 2개를 절약을 해서 떼어내서 연비를 더 증강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 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한 섹션을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승객석이라든지 무슨 파티룸 같은 것도 탈부착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한번 볼 텐데 에어버스에서 나온 모듈형 비행기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고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듈형 비행기 어떠신가요? 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모듈을 뺐다 끼웠다 하는 과정에 따라서 비행기의 기능이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구조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종이 비행기나 경비행기나 전투기나 어, 비행기의 간단할까 복잡할까 그 차이지 기본적인 형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의 동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모노코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노코크 구조라는 게 뭐냐면 골조와 외피를 완전히 일체형으로 만드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은 오른쪽 부분이 자동차의 모노코크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비행기의 모노코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체를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객이 탑승을 하고 화물을 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비행기 날개, 그 다음에 꼬리 날개가 붙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하고 잘 부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 날개,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양력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면이 있죠. 에일러런, 플랩 등 조종면이 붙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꼬리 날개. 수직꼬리 날개는 비행기의 직진 안정성을 만들어줍니다. 직진 안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비행기가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직진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직꼬리 날개에는 방향타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평꼬리 날개. 이 수평꼬리 날개는 비행기가 수평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평 안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상승을 할 수가 없다든지 그런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승과 하강을 조정하기 위해서 승강타가 달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동체, 주날개, 수직꼬리 날개, 수평꼬리 날개가 달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 동체, 그 다음에 주날개, 수평, 수직꼬리 날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비행기의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날개에서 양력을 최대로 작용하는 가상의 지점, 이게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은 앞뒤 수평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비행기가 아래쪽을 향한다든지 아니면 위쪽을 향한다든지 해서 조종도 어려워지고 비행 성능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창작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날개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타원형. 이거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비행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항력이 적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이퍼형. 한쪽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날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하고 강도, 날개의 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사각형형. 이거는 그냥 직사각형 날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설계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작할 수 있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경비행기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테이. 이거는 고속으로 장거리 비행하는 비행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객기도 약간은 이런 후테이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폭격기 같은 장거리 갈 수 있는 비행기들도, 빠른 속도로 장거리 갈 수 있는 비행기들도 후테이크를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진이, 요거는 이제 앞에 카나드가 달려 있으면서 날개가 앞쪽으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요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은 약간 미래형 비행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변이, 요거는 저속에서는 날개가 옆으로 펴졌다가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날개가 오므라들어서 항력을 줄일 수 있는 비행기입니다. F-14 통캣이 이런 가변이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만 설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익, 이건 델타 2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삼각형 날개의 면적을 갖고 있어서 마치 종이 비행기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그다음에 고속에도 적합한 비행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나드, 이거 같은 경우는 기동력이 좋고 한데 설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앞쪽에 보면은 조그만 귀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보조 날개가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나드형 비행기가 있다. 그래서 날개의 종류는 이거 말고도 더 있겠지만은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개의 위치에 따라서 비행 특성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고위기, 중위기, 저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위기 같은 경우는 일단 사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동체 위쪽에 상단에 날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 이거 같은 경우는 비행 안정성이 좋고 양력의 효율이 좋다. 그래서 이제 수송기라든지 무인 항공기, 그 다음에 세스나 경비행기 등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훈련용 기체로도 많이 쓰는데 고위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위기. 중위기 설명 전에 일단 먼저 저위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위기는 날개 동체 아래쪽에 붙어 있는 형태, 사진을 한번 보시면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 모습입니다. 머스탱. 근데 동체 아래쪽에, 그러니까 날개 상단에 위쪽에 동체가 얹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비행 안정성은 좋지가 않습니다. 다만 좋은 거는 기동성이 좋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도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기의 특성과 저위기의 특성을 살린 게 중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동체의 중간 부분에 붙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전투기들이 많이 이렇게 중위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작 비행기 제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창작 비행기 제작 실습을 하기 전에 이제 제작하는 과정은 실제 비행기 만드는 과정과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발에 대한 구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형태의 비행기를 만들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비행기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구조는 어떤 형식으로 할 거고 두 겹으로 할지, 두 겹의 종이를 사용해서 튼튼한 날개를 만들지, 아니면 둥근
동체 형태를 만들지 삼각형 동체를 만들지 뭐 그런 결정을 해야 될 테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나서 비행기 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험 비행을 해서 이 비행기가 정확하게 무게중심이 맞았는지, 아니면 날개 수평 수직꼬리 날개가 작은지 큰지, 아니면 주날개 크기는 더 줄여야 되는지 더 넓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시험 평가 결과를 반영한 비행기 수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 아래쪽은 창작 비행기 이제 제작을 위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삼각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라 돼 있는데, 뭐 둥근 형태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둥근 형태나 삼각 기둥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비틀어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삼각 기둥 형태로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창작 비행기는 종이를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이용할 경우 날개가 밑으로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처져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두 겹의 날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을 써서 뭐 대나무 대살을 넣어서 좀 튼튼하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날개가 휘어지지 않게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휘어지면 정상적인 양력을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꼬리 날개, 수평 수직 꼬리 날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V자형 날개를 달았는데, 이거는 뭐 수평 수직 꼬리 날개를 여러분들이 구상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날개까지 주날개까지 완성이 되면은 무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종이나 고무 찰흙을 넣어서 어느 정도 무게 중심 앞뒤가 수평이 맞게끔 이루어져야지 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 완성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풀랩이라든지 승강타 부분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더더욱 성능이 좋은 창작 비행기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창작 비행기 수업을 마쳤는데요. 꼭 한 번씩 크든지 작든지 창작 비행기 제작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보면은 나의 아이디어가 또 점점 솟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청소년, 그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